감정이 올라오는 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한동안 막 화를 내라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화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가 났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무슨 감정이 느껴진다는 걸 본인들이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긴장하면은 손에 땀이 난다던가 머리가 약간 하얘진다던가, 그리고 또 이제 화가 나면은 목소리가 격양된다던가, 이때도 또 땀이 나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감정이, 그러니까 평소와 다른 감정을 느끼면 분명히 우리 몸에서 반응을 맞아요. 한단 신체 말이죠. 반응이 와요. 심장이 빨라진다든지. 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한테 신체적인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일단 내가 뭔가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걸 그냥 알아차는 게 저는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감정이 올라올 때 내가 이제 감정이 뭔가 지금 특히나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특히 더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 저는 이랬어요. 저는 이제 사실 B형이거든요. 여자 B형, 대문자 B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혈질이고 화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 조금 이제 그렇게 뭐랄까 상처를 받은 그런 게 기억들이 각인이 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굉장히 자존감도 낮았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자존심을 앞세워서 자꾸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이제 낮은 자존감을 자꾸 자존심을 부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에 남들하고 그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나고, 특히 남자친구, 남편,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조금 내가 편안한 사람한테 마음껏 내 감정을 정말 퍼붓는 정말 못된 아이였죠. 근데 제가 이제 문제라고 이거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는 몸이 아프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게 뭐냐면, 내가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내가 유발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만드는 스트레스가 사실 더 커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계속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내가 못나 보였기 때문에 또 행복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이제 주변에 가족들도 그렇고 뭐 이제 특히나 이제 가족들이 많이 그 얘기하죠. 왜 이렇게 성질을 내냐고. 별거 아닌 일에. 근데 나는 그 별거 아닌 다 별건 거야. 나에겐 너무나 많은 별거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별거에 반응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화가 많고, 화가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몸이 아프고, 이게 정말 악순환의 반복이었는데, 아마 만약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같은 약간 이런 그런, 이게 저희가 템펄, 이걸 이제 분노가 계속 이제 일어나시는 분들은 사실 본인이 가장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했던 방법은 내가 이걸 왜 고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얻었잖아요. 주변 사람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껄끄럽고,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므로써 제일 힘든 건 나예요. 하루 종일 망가지거든요, 기분이. 그리고 이제 해놓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는 뭐 더 망가지는 거고, 하루가.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 내가 왜 고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저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정말 행복하고 싶었어요. 행복하고 싶은데 그 행복을 향해서 가는데 엑셀레이터랑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느낌이었죠. 행복하고 싶어 하면서 불행으로 가게끔 내가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감정에 휘둘리는 내 자신을 왜 고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제가 진짜 원했던 건 행복이었어요. 남들과 그러니까 소통도 잘하고 싶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어제보다 나은 나. 이게 저의 삶의 목표였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어제보다 무엇 하나로 나아진다. 근데 내 목표랑은 반대로 엉뚱하게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그런 계기가 조금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깊게 했었어요. 저랑 소통을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많을까.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뭔가 내가 조금씩 하다 보니까 조금 변화가 되신 것 같으세요? 저는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분명히 있었고,
될까? 갑자기 내가 확 많이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네. 인생에 약간의 이제 사람마다 다 굴곡이 있는데 그 굴곡점이 왔을 때 그냥 제 인생을 조금 돌아봤어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굴곡점이 뭐예요? 이혼. 아, 이혼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혼할 때 사실 탓하잖아요. 보통 뭐 그렇죠. 당신 때문이야.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까지 된 거는 그 사람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누구 때문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 나도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최선을 다한 게 그 선택이었던 거고, 근데 내가 올라오다 보니까 나아지고 싶은 그런 방향성은 보였는데 그게 이제 남편하고 그렇게 같이 방향이 안 맞는 거죠, 사실은. 삶의 방향성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딪혔고 또 이제 아이가 없다 보니까 대화를 할 어떤 주제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이제 이런 채로 계속 살다 보니까 되게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이혼을 결정하게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굉장히 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돌아봤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던 거는 사실은 이혼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감정이 휘둘리잖아요. 그래서 분노 게이지가 높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뭐 생각 안 해도 생각이 막 떠올라. 막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막 이런 게 다 떠올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내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계기를 통해서 내 감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연습이 시작이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되게 불편하게 하는데 이 불편하게 하는 대상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내가 화를 낼 일이 없어져서 좀 편안해졌나? 라고 좀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 과정 동안 보면서. 그죠. 왜냐면 저희 식구다 보니까 그쵸. 제가 이제 분노가 많았던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시점을 계기로 제가 완전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편안해 보인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맞아요. 편안해 보이는 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없어져서 편해진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계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나의 감정을 제가 조금씩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감정, 두려운 감정, 억울한 감정, 서운한 감정, 그리고 막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치고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차리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구나.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내가 감정을 알아차리면 그 감정이 금방 약간 또 이렇게 누그러들어요. 알아차리면? 네, 알아차리면. 근데 그 알아차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거기서 알아차리기 시작해도 감정의 폭주가 시작되거든요. 맞아요. 다음 스텝으로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 거기서 내가 생각을 하나 했는데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끌고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야, 너 지난번에도 이랬잖아. 지난번에도 너 이런 일이 있었잖아 라고 하면서 뭔가 걔랑 관련된 옛날 사건이 하나가 나오고 그러면서 감정이 조금씩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 막을 겨를이 없어요. 어우, 너무 빨리 막 그 감정의 확장이 일어나서 우리가 생각에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 맞아요. 근데 저도 이거를 막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고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를 제가 막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저를 높게 평가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거를 알아차리고 내가 왜 이 감정을 느끼는지 계속 분석하려고 노력을 했죠.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걸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연습이 됐죠. 사실은 그 이혼을 계기로 연습을 그러니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뭔가 내 인생에 큰 계기가 있었고 그걸 계기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먼저 나를 돌아봤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그런 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알아차리는 연습을 먼저 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내가 도움이 되었다. 엄청 됐죠. 마음이 엄청 편안해졌어요. 알아차리는 것만을 해도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왜 엄청 도움이 됐다고 하냐면 감정을 알아차리면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이제 원래는 감정이 폭주하거든요. 그래서 싸울 때 막 물건이 왜 날아다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뭔가 폭주한 거거든요. 그렇죠. 언어도 근데 날아다니고 언어도 물건도 날아다니죠. 날아다니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당장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이런 감정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막 소리가 막 여기 핏대가 막 서면서 혈압이 그치. 올라가고. 근데 그치. 내가 이제 그 감정을 알아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와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감정을 알아차려야지만 내가 나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하면 도인 같지만 감정이 그렇게 막 올라올 때 제가 그 감정을 알아차리면 앞에 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시작을 해요. 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얘가 질문을 던지죠.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 이런 감정을 느끼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의 생각과 감정이 뭐야? 이렇게 계속 파고 가죠. 파고 가다 보면은 대부분은 사실은 두려움과 서운함인 경우가 99.9%였어요, 저는. 두려움과 서운함. 그래서 이 두려움과 서운함의 근본적인 시작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많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해결을 상대방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게 아니라면 난 어떤 스텝으로 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으로 참 많이 바뀌었죠. 정말 인간이 바뀌었죠. 저도 제 주변에서,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먹는다고 사람이 저절로 성숙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가장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셨는데 사실 사람이 성격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냥 그리고 나이가 한 40 넘으면 그냥 생긴 대로 살다 이대로 갈란다. 약간 사람이 이렇게 나랑 맞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뭐 약간 이렇게 또 맞아. 되게 고립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참 저도 참 놀라운 게 평생을 나의 노력으로 그 모든 거를 다 뭔가 내가 수정하고 내가 더 낫게 나를 성장시키면서 변화를 시키셨던 그 모습이 참 저도 놀라웠어요. 그게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가 감정을 알아차리고 막 이렇게 내가 또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제 책에도 그거를 써놨는데 감정을 알아차리는 건 의도적인 연습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뭐든지 그냥 첫 단추예요. 감정이 내가 이 감정이 올라왔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뻐. 이런 거는 알아차릴 이유가 없어. 그냥 기쁘면 돼. 근데 부정적인 감정은 반드시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역추적해서 가다 보면은 사실은 서운함과 두려움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일단 내가 뭔가 감정이 올라왔을 때 멈춰야 되네요. 그쵸? 멈춰서 더 생각을 뻗어나가지 말고 생각이 아니라 그 감정을 그러니까 일단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네. 원인을 추적해서 약간 그다음부터는 이성의 뇌로 접근하는 거네요. 그쵸. 생각하는 거네요. 분석을 문제. 해 가는 거는 이제 이성의 뇌, 생각의 뇌를 이제 쓰기 시작을 해야죠. 그렇죠. 이제 감정은 잠깐 진정시키고 네. 이성의 뇌를 통해서 내가 왜 이 감정을 느꼈을까? 원인을 찾고 그리고 이제 그 뭔가 감정이 일어나게 된 시작점이 있을 거야. 그러면 맞아요. 그걸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살짝 생각적으로 뇌를 틀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 네, 맞을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필기를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메모한다고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인지를 하게 되면 내가 다음에는 멈춰야 할 순간이라는 걸 지금 내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쳤어도 시간이 지나고 그거를 내가 되돌아서 내가 이랬어야 됐는데 정도는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저희 작은 언니가 화가 나면은 찬물을 마시거든요. 오. 전 이것도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게 맞아요. 뭐냐면 맞아요. 물을 마시면서 잠깐 내 감정을 이렇게 딱 스탑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접근하면 돼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내가 진짜 맞아요.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이유가 있나부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막 이렇게 다 그 잠깐의 순간에 모든 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 그런 것 잠깐의 같아요. 순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까이 이제 뭐 남편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직장 동료랑 이렇게 언성이 높아질 때 언성을 막 높여. 그래서 내 주장을 막 하는데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정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왜? 내가 주장한다는 건 내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건데 주장을 하지만 화를 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장은 하지만. 그래서 언성이 높아졌다고 화를 낸 거냐?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남편하고 저랑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 싸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화했다고 생각하지.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남아있거나 뭐 이렇게 웅크리고 있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성이 높은 대화를 했다. 서로 좀 자기 주장이 셌다. 약간 그렇게 바라보지 여기에 대해서 막 상처를 받고 뭐 이러진 않아요. 네.
일단 그것이 이제 두 분의 우리는 그런 식의 대화를 했어도 그것에 내가 감정이 개입되지 않으면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좀 싸웠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냥 대화의 한 방법이다. 네. 그리고 그렇게 나서 결론이 안 날 수 있잖아. 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대화가 종료가 됐어. 각자의 이제 공간으로 갔어. 어. 뭐 남편은 책상으로 가고 전 안방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더 생각을 해요. 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언성을 높여서 말을 했을까? 어. 뭘 주장하고 싶은 걸까? 음. 내가 느낀 감정이 뭐였을까? 음. 근데 대부분 다 들여다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운함이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서운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될까 봐 두렵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